행복하다는 겁니다. 행복하다? 걱정이 없어야지만 행복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걱정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 표를 보시면은 덴마크가 행복지수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미국 23위고 우리나라가 57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3만 불 뭐 넘었었다 막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복지수는 57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덴마크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보장제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얘가 죽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생각이 매우 강합니다. 학생들 공락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목사님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비 없고 대학교를 갈까 말까 걱정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원까지 전부 무료입니다. 유학을 가겠다 하면은 유학비를 대주는 나라입니다. 대학교 1학년 되면은 다들 이제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학교 앞에 있는 기숙사나 아니면은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에 전부 다 독립해서 나갑니다. 그렇게 독립해서 나가는 애들한테 한 달에 1,000불씩 줍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국가에서 생활비를 대줍니다. 제가 덴마크에 가서 5시쯤에 이제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야 돼. 약속 시간이 돼서 빨리 가자고 우리 그 기사한테 늦겠다고 러시아어라서 빨리 가야 되겠다 이랬더니 그게 5시쯤이었어요. 러시아어 끝났습니다. 뭐라고? 오후 3시가 러시아어로 시작이 돼서 5시면 러시아가 다 끝납니다. 그럼 뭐냐? 집에 일찍 가서 저녁 일찍 먹고 전부 다 취미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이 안 듭니다. 연세 드신 분들 양로원으로 가십니다. 그 자식들이 이렇게 돌보지 않습니다. 양로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분이 거기서 돌아가실 때까지 다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자, 사회보장제도에서 100% 의료보험이 됩니다. 100%. 근데 그게 얼마냐 하면은 전체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의료비로 들어가는 것이 GDP의 12%밖에 안 됩니다. 미국에서 오바마 케어를 어떻게 하느니 번복을 시키고 다시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제도를 바꾸는데 미국이 지금 이제 들어가는 게 18% 들어가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12%로 다 해결을 합니다. 노사 갈등. 지금 우리나라 심각하지 않습니까? 덴마크에도 노사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된 게 1899년에 노사 타입을 합니다. 이때 어떻게 타입을 하느냐 하면은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확실히 보장받습니다. 우리 있지 않습니까? 노동 3권이라는 거, 그걸 확실히 다 보장받습니다. 두 번째, 공장주, 사업주가 자기 직원을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합니다. 양쪽한테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하루아침에 해고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고하면 우리는 뭐 하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근데 덴마크 사람들 그걸 상당히 잘 받아들여요. 왜 그런 거 봤더니 그 다음에는 실업수당이 73%가 자기 본부의 실업수당이 나오고 그리고 재취업 교육을 시키는데 이 재취업 교육이 굉장히 심각하게 시킵니다. 누가 시키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킵니다. 우리로 치면 구청에서 시킵니다. 구청에서 그걸 다 시키는데 구청으로서는 빨리 이 사람이 취직이 돼서 나가야지만 돈을 안 주는 겁니다. 73% 돈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돈을 안 주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취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1년 내에 취업하는 사람이 72%고 2년 내에 취업하는 사람이 100%입니다. 기본적으로 거기는 실업자가 없습니다. 자기가 일하겠다고 생각하면 다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주거환경 매우 안전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걸어서 10분 안에 다 스포츠 시설이 있습니다. 스포츠를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건강하고 병원에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12% 의료비로 다 해결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입니다.
일하는 거하고 자기 개인 생활하고 이 균형을 갖다가 굉장히 잘 맞추는데 주 37시간 근무하다가 지금은 30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주말이 있죠. 공휴일 24일, 연간 공휴일 23일입니다. 휴가가 5주입니다. 그리고 추가 유급휴가, 자녀 간호 이런 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달에 근무일이 18.5일. 다시 말하면 하루 일하고 하루 놀고 하루 일하고 하루 놀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경제가 좋거든 우리보다도 소득이 됩니다. 6만 불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 들여다봤더니 돈 되는 사업만 하는 겁니다.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사업만 하는 겁니다. 이미 흐드렛 일, 육체로 사용하는 거 다 일자리 손 놓았습니다. 누가 하느냐? EU 국가 내에서 옛날에 공산주의 국가 했던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EU는 가입을 했고 자기 나라 일자리는 없고 덴마크로 오는 겁니다. 싼 노동력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라스무센이라고 덴마크의 총리입니다. 딸 간호하겠다고 해가 국제회의를 불참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됩니까? 야, 늙은이가 당장 내려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생각이 다릅니다. 일하고 가족, 딸 간호해야지. 국제회의 그건 딴 사람 보내.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행복한데? 뭐가 행복한데? 이렇게 한 말입니다. 바로 이런 장면을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것이 뭐냐? 저렇게 따뜻한 불 앞에 누워서 있다가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으면 저기 위에 저 포도주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 한잔하면서 저렇게 누워있는 게 저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순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 돈을 왕창 들고 어디 일루 호텔에 가고 뭐 식사를 하면서 해야지만 행복한 줄 아는데 이 사람들의 행복이 바로 이겁니다. 행복의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서로 믿는 것. 지금 이거는 길 가다 보면은 길거리에 저런 게 많이 이렇게 길 옆에 있습니다. 뭐냐? 무인 판매됩니다. 자기가 농사 짓고 어디 가서 팔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자기 길가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적혀 있어요. 그걸 파 한 단을 우리가 가지고 오면서 거기 적혀 있는 대로 돈을 그냥 집어 넣으면 됩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꽃입니다. 시내에 이제 꽃 파는 가게에서 저게 있는데, 이게 다 포장을 다 해놨습니다. 가서 하나 들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돈을 어떻게 지불하느냐? 거기 보면은 들고 오면은 거기 인터넷에 그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송금 부자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가지고 왔지요? 사용을 하고서 돈 안 보내도 됩니다. 근데 다 보내요. 우리 그 세종문화회관 또는 이제 예술의 전당 가면은 옷 맡기지 않습니까? 밍크코터 이런 거 맡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걸어놨다가 나중에 다시 자기가 입고 오면 됩니다. 지갑에 돈을 300유로 현금하고 다른 이제 신분증 이런 거 하고 해갖고 지갑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갖고 이걸 각 시내에 이제 뿌려본 겁니다. 전 세계 다 해봤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그때만은 이걸 주는 사람이 돈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파출소에 갖다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수가 되거든요. 회수율을 봤더니만은 전 세계의 50%입니다. 근데 덴마크의 어느 도시에서는 했더니만은 한 20개를 뿌려놨는데 20개가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100%가 회수가 됐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올버그시라는 데입니다. 올버그. 올버그시라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정유라가 숨어있다가 잡힌 것이 올버그예요. 신뢰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현재 저기 애기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는 어디 있습니까? 엄마는 지금 안에 가서 지금 커피 마시고 계세요. 미국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 손자 보러 가셔서 저렇게 하시면은 그냥 잡혀갑니다. 실제로 우리 그런 일 많았습니다. 저기 자동차 안에 애기 놔두고 엄마 아빠는 들어가서 쇼핑하다가 나왔더니만은 경찰이 와서 엄마 아빠 수갑 쳐서 갔지요.
덴마크에서는 허용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아기를 안 훔쳐가야 돼요. 그래서 덴마크 이후 신뢰도가 78%, 정부의 신뢰도가 84%,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되겠습니까? 덴마크 법원 신뢰도 99%, 98%입니다. 죄송합니다. 98%.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98%.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되겠어요? 98%입니다. 그래서 부패 주시를 보면은 덴마크가 1위, 우리나라는 37위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 현재 덴마크의 여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남편인데 이 사람은 남편은 프랑스에서 일로 참가로 왔죠. 프랑스 귀족인데. 근데 이 여왕께서 아주 사랑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아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덴마크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 이 기사입니다. 지금 현재 뒤에 보이는 꿀뚝 5개 있는 데가 왕이 사는 왕궁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하면은 저기 지금 현재 꿀뚝 5개 있는 그 지붕 저게 낡아서 비가 샌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고쳐야 된다는 것이 이 신문 기사입니다. 제가 저 신문 기사를 딱 보고 어떻게 되겠냐니까 야, 청와대 지붕에 비가 샌다? 그럼 벌써 목이 몇 살 날아갔겠죠.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다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덴마크는 왕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대사들은 거기 가면은 처음에 신인장을 우리 대통령으로부터 신인장을 받아서 그 나라 국왕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그 나라 이제 국가 원수한테 덴마크는 왕국이기 때문에 여왕한테 이걸 갖다 줍니다. 그게 신인장 제정식이라 그러고 신인장을 갖다 드려서 제정식을 해야지만 그때부터 정식으로 대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대사 내정자이지 대사가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그 시기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예복도 입고 저는 한복을 입고 갔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덴마크의 대사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나라 여왕이 원래 스웨덴 사람이었답니다. 스웨덴의 공주였는데 시집을 덴마크 왕가로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자기 아버지 세대에서 아들이 없으니까 맏딸이 여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인장 제정을 이렇게 하러 갈 때 그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 신인장 한 개만 들고 가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했죠. 그 왕실 의전장한테 내가 뭐 좀 여왕님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태블릿 PC에 사진을 담아서 가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 했더니 안 된다. 신입장만 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내가 보통 앨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진첩 앨범을 만들어가 거기에 담아서 가서 보여드리겠다. 그랬더니 무슨 사진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왕이 보시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사진이야. 그랬더니 그러면 앨범으로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앨범을 만들어 가서 신인장 제정을 이제 했어요. 식을 하고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앉아라 해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두 사람만 여왕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놨던 앨범을 딱 보여드렸어요. 그 위에 뭐라고 생각하겠냐? 구스타프 6 아돌프라고 딱 쓰여 있어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딱 보시면 하는 말씀을 우리 할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드렸는데 그 할아버지가 나중에 구스타프 6세라고 스웨덴 왕이 됩니다. 그 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딸의 딸이 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1926년에 한국에 옵니다. 일제시대 때입니다.
일대에 왔더니 그 의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고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경주에라는 곳에서 왕릉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애 하니까요. 아, 당연히 좀 데려다달라 해서 데리고 와서 지금 거기서 발굴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왼쪽 앞에 있는 분입니다. 거기서 자기가 손을 넣어서 그 무덤에 관 뚜껑을 떼고 그 안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헝겊에 쌓여 있는 그걸 끄집어냈는데 그게 뭐냐? 왕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관을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 왕관 제일 위에 보면은 새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봉황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 왕릉을 이름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서전입니다. 그래서 서자하고 그리고 봉황 봉자하고 해서 서봉총이라고 만듭니다. 그래서 스웨덴 일국왕이 나옵니다. 이 사진들을 제가 가지고 가서 탁 여왕한테 보여드리면은 이야기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게 좋아해서 내가 그 할아버지를 따라가서 어느 저기 무덤을 갖다가 파헤치고 좀 그런 얘기를 쫙 다 해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대사 활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나라에 가서 빠른 시일 내에 높은 사람들하고 커넥션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만약에 굉장히 급한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왕실이고 또는 총리실이고 누군가하고 접촉을 해서 그쪽에 빨리 가서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여왕한테 이랬다는 건요. 여왕이 그때 그날 신임장 제정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하고 이제 자기들 사람들이죠.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여왕이 이러시더랍니다. 아, 근데 오늘 말이야 한국 대사가 와서 우리 할아버지 사진을 갖고 왔어. 그러면서 얘기를 쫙 하더라고요. 그 다음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하게 되면 왕실 의전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야, 좀 만나자 이러면은 빨리 들어와. 2000년도에 올림픽이 시드니에서 열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안경 낀 사람. 이 사람이 나가서 그 술집에 가서 맥주집에 가서 맥주를 이제 마시는데 거기서 호주 여자를 만나서 같이 이제 맥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 남자한테 묻습니다. 당신 직업이 뭐냐고. 그때 이 남자가 한참을 고민을 하면서 직업?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들은 대부분 많은 선수가 스포츠가 직업입니다. 근데 외국,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스포츠가 직업이 아닙니다.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직업이 온 직업, 교사, 교수. 이 사람은 가서 내 직업 뭐라고 하지? 이러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 덴마크의 왕자인데,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막 웃으면서, 야, 너가 덴마크의 왕자면 나는 호주의 공주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진짜 왕자인 거예요. 왕자도 그냥 왕자가 아니고 왕세자예요. 엄마가 이제 하야를 하시면은 그 다음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그 올림픽 기간에 아주 친해졌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 결혼할 사람 찾았다고. 엄마도 스웨덴의 왕실에서 왔지 않습니까? 다 왕실끼리 결혼합니다. 서민하고 결혼하는 경우 그게 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엄마가 그래서 허락을 하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호주에서 덴마크로 와갖고 조그마한 아파트를 새로 들어와서 살면서 4년간에 걸쳐서 공부를 합니다. 무슨 공부를 하냐면 덴마크 말을 배우고 덴마크 역사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리고 법도를 왕실 법도를 배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하고 사귀는 겁니다.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축하 행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덴마크 요트 선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팀별 요트 경기하는 게 있습니다. 덴마크 팀하고 호주 팀하고 경주를 합니다. 그걸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이 덴마크의 항구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합하는 이제 장면인데 이게 호주팀입니다. 호주팀에는 한 팀에 8명이 하는데 호주팀에는 8명 중에 한 사람은 시간을 재는 사람이 있어요. 타임키퍼. 그거를 이 호주에서 지금 시집오기로 되어 있는 그 여자가 맡아서 하는 겁니다. 덴마크 팀은 주장 선수가 그 왕세자가 주장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덴마크 요트하고 호주 요트가 덴마크 항구에서 시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응원을 하는 겁니다. 보시죠? 이렇게 쫙 나오는데 덴마크 사람들이 어느 배를 응원했겠습니까? 호주 배를 응원했습니다. 왜? 시집 오는 사람들 환영을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개의 결혼식이 돼요. 지금 애가 저렇게 많습니다. 아들, 딸, 쌍둥이. 그래서 4명 낳았죠. 그런데 이 왕세자가 덴마크에는 군대를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군대를 갔습니다. 해군으로 갔습니다. 우리로 하면 UDT, 특수부대. 특수부대, 이거는 이 다이빙 하지 않습니까? 깊은 물에 다이빙을 하면은 이게 한 50회 이상을 하면은 이 뇌에 상당히 위험이 온다는 겁니다.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 장면은 네팔에 지진이 났습니다. 제일 먼저 달려가서 구호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왕실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실 가족들이 국민으로부터 모두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덴마크는 1등을 안 만듭니다. 애를 달리기를 시켜도 혼자 시켜요. 가면, 근육을 더 하면 합니다. 왜 그러냐? 애들한테 이 등수로 스트레스 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도 보십시오. 7학년까지 시험이 없지. 8학년부터 시험이 있는데 석자가 없습니다. 중요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다. 이런 교육을 갖다 끝까지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에는 지금 이제 16세가 되면은 고중학교를 마치고 애들끼리만 모여갖고 이 특수활동, 그러니까 스포츠를 하든가 예술을 한다든가 음악을 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하는 1년짜리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숙훈련을 하는 그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뭘 하느냐? 앞으로 내가 뭘 할 것이냐 하는 것과 1년 동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만은 부모가 이렇게 내가 애가 우리 집 애가 보이를 갖다가 보이 얘를 거기 학교에 넣어주고 1년 후에 돌아오는 게 젠틀맨이 되어서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또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졸업 증서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뭔가 증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석차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게 필요 없는 사회입니다. 대학, 전체 대학이 5개밖에 없습니다. 대학을 붙여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인류대학을 가갖고 좋은 데 취직을 하면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그게 월급을 얼마 받고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존경받는 직업 이런 걸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덴마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부분 다 직업학교로 직업학교에 가서 월급을 받으면 이제 이런 나이에 이제 취직을 하는 겁니다. 그 월급 받으면 예를 들어서 4,000불, 한 달에 4,000불, 초봉 4,000불을 받는다 하면은 거기에 세금이 한 40% 됩니다. 4, 46, 1,600불을 빼고 나면 2,400불이 자기 손에 쥐는 겁니다. 대학교에 가서 또 대학원을 가서 좋은 데 취직을 해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걔가 받는 월급이 그냥 한 10,000불 정도 받습니다. 10,000불을 주고 나서 세금을 70% 떼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게 3,000불이 남고 아까 거기 고등학교 나온 애는 2,600불을 가지고 있고 2,400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의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평등합니다.
대학교를 붙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OECD 33% 학생 공부에 침해였다. 중학생 프랑스 71%. 다 침해였다면 지루하다는 거예요. 한국 학생 어떻습니까? 몇 %가 불만족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100%입니다. 즉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100% 지금 현재 교육제도에 만족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덴마크의 고등교육이 수준이 낮아지느냐? 거기도 그래서 화학상, 생리상, 의학상, 물리상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덴마크를 보면은 내 운명은 내가 결정을 한다. 행복은 내 자신이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일찌감치 내 말로 쓰라. 아르바이트하는 학생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다 독립합니다. 재산? 저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야말로 재산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는 나라가 이 나라 사람들입니다. 돈에 대해서 죄나라는 거거든요. 세상에 젊은 애들이 연애를 하는데 재벌 2세 값어치 없는 나라가 덴마크예요. 내가 재벌 2세라는 것보다 떠올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아무도 어떤 여자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은 이거를 이런 차를 타고 트럭을 타고 막 다니면서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학생 집에 가서 음식 먹고 부모님들이 술도 줍니다. 술도 마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집에 가서 그거를 갖다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을 저를 타고 다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추억에 남는 시간들이죠. 우리나라 뉴스입니다. 한번 장평해 보시겠습니다. 요즘 공기가 깨끗한 날이 꽤 있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장기간 이어지면 호흡기가 켜져 있는데요. 이대로 가면 2060년에 경제 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대기오염으로 일찍 숨지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사정이 있는데 이게 덴마크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 삼세섬이라는 데는 이미 전력의 120%를 신재생 에너지로 그린 에너지로 하고 있습니다. 남는 걸 옆에 팔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비슷한 그런 섬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제 곧 100% 다 그린 에너지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요인이 어디 있느냐? 덴마크에 가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보 1호가 있습니다. 그 국보 1호가 뭐냐 하면은 큰 바위입니다. 그 바위에 보면은 이렇게 양쪽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브루투스 왕이 AD 960년에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정복을 했다. 그리고 덴마크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왔다. 이게 국보 1호입니다. 덴마크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전했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13세기 전 이게 그때 이제 저희 가족이 다니던 이제 교회입니다. 근데 국교입니다. 기독교가. 종교세를, 국교이기 때문에 종교세를 냅니다. 얼마나? 자기 소득의 0.5%를 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자 수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덴마크 사람들은 국교인데 얼마만큼 독실한 신자냐? 이 사람들이 자기 평생 3번 교회 간다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 결혼할 때, 장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된다.
근데 이거는 조금 과장되고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는 또 다들 가더라고요. 장례식 때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가봤는데 그때 우리 아까 유틀란디아하고 우리나라에 왔던 그 군인이 돌아가셔서 이제 같이 왔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마지막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밖에 나오니까 꽃 한 송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차에 이렇게 방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차가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데 이 가족들은 그 차에 타지 않고 우리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차만 이렇게 해서 손을 들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가 그 동네 귀퉁이를 이렇게 지나가면 다 본 거죠. 그리고 그 가족들은 저희들을 데리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코펜하겐에 있는 그룬투비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내부를 보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장식이 하나도 없어요. 의자만 나와놨거든요. 벽돌이 몇 개냐? 560만 개입니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숫자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다 자기들이 도네이션을 해서 자기가 벽돌 한 개만큼의 도네이션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졌고 1864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독일하고 전쟁을 해서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저 밑에 있는 빨간 부분이 덴마크가 있는 땅이거든요. 그룬투비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을 하자. 이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전파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개혁운동이 기독교의 사상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들이 덴마크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독일군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대인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한테 이 유대별 이거를 다 붙여서 나와라. 이렇게 나치 정부가 지시를 한 겁니다. 덴마크 내에 유대인들이 꽤 살았습니다. 한 10,000명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별을 그래서 붙여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알았어. 내가 제일 먼저 달고 나올게. 그래서 그 다음날 됐더니는 길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달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덴마크에서 조그만 해협만 지나면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그때 중립국입니다.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이 배를 빌려서 밤에 몰래 스웨덴으로 다 피신을 시켜줍니다. 그게 9,000명입니다. 걸리면은 그 사람들 다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너희들도 여러분을 서로 사랑하라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하게 느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봉사활동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가 스스로에서 자기 재능과 시간과 노력과 힘을 들여서 봉사활동을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지금 덴마크 사람들은 봉사활동하는 단체가 대부분 다 평균 3개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